네, 안녕하세요. 라디안 기장 오성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과학 동아리 라디안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어떻게 좋은 동아리를 만들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동아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거나 이제 2학년이 되어서 동아리 운영해야 하는 후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을 처음 생각했던 때는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있는 김상채 학생과 저 2명밖에 없었지만 자기의 뜻과 맞는 동아리가 없어서 고민하던 친구들, 예를 들어서 에뛰드에서 나오거나 또는 동아리가 터져서 갈 곳을 잃은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동아리 가입을 처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동아리를 온다고 약속했던 학생들은 이각형의 자리가 나자마자 이각형으로 갔고, 그리고 또 처음에 모였던 초기 멤버들 중에서 다른 동아리로 간 친구들도 꽤 많았죠. 하여튼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으면서 저희 동아리 시작했고, 너희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는 식의 비웃음도 뒷담화로 들려왔고, 그렇게 라디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호남고등학교는 신생 동아리가 1기부터 제대로 자리 잡기는 힘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 분야에서는 최고인 동아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동아리들의 입지들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대에 간 선배도 없었고 빵빵한 예산 지원도 없었고 18기라는 역사를 가진 동아리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뽑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김상채 학생과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자세로 부탁을 하면서 지원한 모든 신입생들을 받을 것인지, 혹은 면접을 통해서 원하는 신입생을 선발할지, 물론 그런 고민도 지원하는 신입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였죠. 계획서를 게시판에 붙이고 기다리자 약 7명의 신입생들이 면접에 참여를 했고, 저는 지원 양식을 만들어서 미리 작성하게 한 후에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신입 부원을 뽑을 때 호남고에 있는 대부분의 동아리가 면접을 보고 또는 시험을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가인 시모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룹을 만들고자 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원 양식에 관심 있는 과학 분야와 꿈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 외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나 창의력 퀴즈를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투나 이각형은 어려운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내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아리 애들이 머리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수만 봐도 참 머리가 좋은 친구죠. 면접을 시작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물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뭘 좋아하는데? 물리요. 만약에 네가 소논문을 써야 하면 물리에서 어떤 분야를 써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꿈이 뭐야? 일단 남자는 의대죠. 형, 남자는 의대입니다. 의대를 가려고요. 의대에서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일단 의대를 가야 되겠어요, 형. 아직 같은 고등학생인 제가 저런 질문한다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서 뭘 할지는 대학 가서가 아니라, 그리고 대학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안을 만든 이유는 그 꿈을 미리 체험해보고 관련 분야의 내용으로 소논문을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라디안 부원들 모두가
어디 학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자기한테도 득될 데 없고 동아리한테도 득될 게 없죠. 그치, 동해야? 여러분, 동아리 부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동해 같은 애 말고. 저희는 신생 동아리이기 때문에 대학을 간 선배도 지원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할 때도 8,600원이라는 돈을 12명에서 걷어서 실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동아리 기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했고 나를 믿고 가입해준 후배들에게 다시 돈을 걷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면서 계획서 예산서를 짜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동아리를 만들거나 운영할 때 부원들이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밤을 하루 새고 또 이틀 새서 먼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두 곳이었고 처음 계획했던 200만원 받을 수 없었지만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200만원은 너무 무리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호남중학교에서 사려고 했던 기계 인터페이스와 부가 센서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김계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구상했던 정우청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좀 알랑방귀도 끼고 커피도 드리면서 부탁을 해야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동아리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일단 선생님들이랑 친해지고 도움을 많이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과 동아리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도구를 구비하고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유연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라디안의 동아리 첫 실험에서 그람 스테이닝, 즉 그람 연택법이라고 불리는 생물학 기초 실험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8,600원 걷는다고 했던 그 실험 말이에요. 그 실험을 계획을 했는데 병원에서 배양기를 대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던 배양기였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고장 여부를 몰랐었고 실험 전날 배양기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멘붕이 왔고 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탓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책을 하다가 되든 안 되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하수구와 변기에 빈 똥물로 균을 적종하고 배지를 원마트에서 한 내부로 감아서 다시 한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감싼 후에 보일러가 틀어진 침대 아래 놔뒀습니다. 균이 배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8시간 이상 배양을 시켜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들어줄 배양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선책으로 상암선생님이 뜨끈하게 틀어주신 보일러에다가 배양을 시켰죠. 다행히 다음날 배지에는 균이 이쁘게 자라 있었고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양된 균을 염색해서 나온 실험 결과고요. 라디안에서는 소논문, 독후감, 강연 보고서, 토론 정리 등등 동아리 부원 스스로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다음 동아리 날까지 해오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미안할 때도 있을 정도로 제가 내주는 양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화도 내고 욕도 내고 협박도 하면서 반드시 마감일을 지키게 만듭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걸 미루면 계약 전날 밤을 새야 하듯이 꼭 해야 할 동아리 활동을 미루면 동아리 전체에 피해가 가게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3월 달에 소논문 주제를 선정하라고 계획했던 게 하라고 해도 안 해서 10월 달까지 미뤄졌어요. 5개월 동안은 주제만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해한테 물어봤어요. 동해야 뭘 할 거니? 형 테슬라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예찬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찬아 넌 주제 뭘로 할 거니? 나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어. 그렇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주제를 말하다가 10월 달까지 끌었죠. 그 주제를. 소논문 첨삭을 부탁했던 선생님은 부원들이 쓴 7쪽짜리 소논문을 보고는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왜 좀 더 닥달을 안 했냐고.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기장이라는 놈이 뭘 했냐고. 제가 억울했어요. 왜냐면 저는 충분히 욕도 많이 하고 협박도 많이 했거든요. 그치? 안 그렇습니까, 김상철 군?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제를 내주고 명심할 것은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서 대충대충 한 사람을 골라내고 다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계획서나 독후감도 일부러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고치면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를 내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어르고 달래기만 하기보다는 적절할 때 화를 내고 적절할 때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절할 때. 올해 1인 소논문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부원들이 주제 선정에 약 5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주제 선정을 못하는 부원이 있을 때마다 저는 부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그 부원의 주제를 같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참신한 주제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대부분이 주제를 정해서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연대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고 불합리적이지만 부원 간의 배려와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 동아리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동아리 논문 주제를 선정하지 못한 동아리 부원의 주제를 계속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안 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 소논문을 모두 작성을 했죠. 동아리 활동은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부원들이 동아리 프로젝트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책을 읽으면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독후감을 작성하게 했고 강연을 들어도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고생도 시켰습니다. 비 오는 날에 또 저녁에도 동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일 정천을 보냈고 부원들도 고생한 만큼 프로젝트에 애착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비 오는 날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 실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쓴 보고서는 너희들 실적이고 너희들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이고 동아리가 상을 받으면 너희들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리고 동아리 부원들이 기장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을 받고 상을 받으면 믿음 저절로 생깁니다. 이번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동아리 대회에서 신생 동아리였던 라디안이 1등을 한 뒤에 상금으로 치킨을 시켜먹고 그 뒤에 부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저를 완전히 믿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를 운영할 때는 노가다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고 오타 검사도 잘하고 3월달에 쓴 서류도 12월달에 찾을 줄 알고 욕하고 화를 내도 군말 없이 일을 해주는 상체 같은 부기장이 꼭 한 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혼잡하고 번잡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라디안은 호남고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질 거고요. 새로 동아리 만들고 운영하는 후배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이고 내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